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채널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목소리에 기대어 쉬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만입니다. 저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 돌아와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다음 무탈하셨길 바래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 우리의 마음은 자주 조급하고 자주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곤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못난 걸까? 하지만 혹시 그 불안이 단지 나약함이나 결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심리상담자이자 작가인 최예슬님의 불안의 쓸모입니다. 불안함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저 또한 불확실한 미래가 또는 매번 바뀌는 삶의 방향이 내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때때로 또 혹은 자주 불안의 감정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그 불안과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책 속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안의 모습들과 그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누군가가 말없이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처럼 다정하고 조용하게 그 문장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요.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옆에 있을게요. 그럼 잘 자요. 유독 가누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세 일으켜지지 않을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다가 알게 되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차가운 돌멩이 같아서 서둘러 내려놓고 싶었던 감정을 손에 꼭 쥐고 마음의 가장자리를 서성이는 동안 서늘했던 표면에 온기가 돌고 뾰족한 모서리는 둥글고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오래전의 돌멩이와는 온도도 모양새도 달라진 그것을 들고 이번에는 마음의 중심으로 용기 내어 들어갑니다. 어느덧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야 알아본 것인지 이제야 빛이 생겨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기울어진 희망을 갖곤 했어요. 그늘진 마음을 경계하는 일로는 찾아오지 않는 빛을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그늘 아래의 시원함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니 해가 뜨고 어둠이 내리고 비가 오다가 그치고 가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계절처럼 시시로 찾아오는 어려운 마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덕분에 귀한 것을 알아보았고 그로 인해서 배운 세계 없이는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늘진 마음과 잘 지내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시도와 연습을 글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암을 알아보는 순간 어떤 서사가 완성됩니다. 내부의 빛도 어둠도 기쁨과 불안, 만족과 슬픔, 행복과 화까지도 모두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선 알아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감정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올라온 감정에는 제각각 이유가 있을 테고 이유를 헤아리며 품에 안아주면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감정들 덕분에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쓸모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쓸모,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아름다움. 알아보아서 생겨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 온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간의 곁을 지나며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을 어렵지 않은 시간에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합하는 기합과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고요한 시간을 계절처럼 지나보내며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 새로운 물건들을 사들이며 공간을 채우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오래 사용해서 시간이 입혀진 소중한 물건들 중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어 공간을 가볍게 하는 일.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과 몸과 마음에서 힘을 빼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다.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힘을 가득 채운 노래보다 듣기 좋은 노래는 밀물과 썰물이 다녀가는 것처럼 힘을 넣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하는 누군가의 연주나 음성, 꽤나 긴 변주곡 같은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다짐을 하고 좋은 경험을 내부에 들이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추억도 결심도 채우기만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아주 무거운 가방을 맨 것처럼 어깨가 무거워진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은 당신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못했던 것은 어린 날의 나. 시작은 함께여도 끝은 각각 맞이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그 봄을 잊지 못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랜 시간 마음을 붙잡고는 생각했다. 놓지 않고 있으면 분명 만나게 될 거야.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결국에는 만나게 되리라 믿었지만 우리들은 끝끝내 만나지 못했고 놓지 않고 1년을 그리고 2년을 이후 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만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렇다. 붙잡고 걷는 일은 과거의 시간을 모두 등에 지고 걸음을 놓는 일과 같아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조차도 물을 잔뜩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친구들은 이제 마음을 멈추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누구도 나 대신 그를 도와줄 수는 없었다. 붙잡는 일은 혹여 고마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놓는 일은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관계나 일 혹은 마음을 붙드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으쌰 으쌰 구호를 외쳐주기도 하고 누군가 건넨 응원의 말로 마음에 힘이 생기기도 한다.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힘을 빼는 일은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다. 갖고 있는 것 중 불필요한 것을 골라내어 내려두고 가볍게 걷도록 도와주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요가 동작도 마찬가지다. 더 안전하게 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설명하려 해도 도무지 너무 부족하다.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빼는지는 각자의 방법이 있을 뿐이라서 그곳에 힘을 어떻게 빼면 좋을지 스스로 잘 결정하세요라는 말만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숨을 쉬는 일, 힘을 써서 만드는 동작들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힘을 놓아야 나를 찾아오는 동작들이 있다. 둘 모두를 경험해 보아야만 진심으로 그렇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를 놓아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되었다. 그를 놓고 나면 어떤 시절 하나가 지나가 버릴 것만 같다는 두려움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이제 놓았구나 알게 되었고
실제로 한 시절이 지나가 있었다. 기다렸을 뿐인데 놓아졌다. 그러니 아주 고마운 것 중 제일 앞에는 늘 시간이 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놓을 수 없는 사람이나 힘, 마음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놓게 된다. 불필요한 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필요한 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서둘러 놓고 싶은 마음 탓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놓는 일은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가방이 가벼우면 조금 더 명랑하게, 먼 길도 노래 부르며 걸을 수 있다. 가끔 무거워졌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가벼워지면서 긴 변주곡을 듣기 좋게 만들어간다. 학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할 때였다.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학생들을 나를 따라서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어디에 가요를 배운 다음 날이면 학생들은 나에게 선생님 어디에 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 즐거운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만큼 책임감을 느꼈다. 누군가 학생에게 너의 한국어가 왜 그러냐 물으면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한국어는 원래 그런 것인데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안 언젠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놀랍도록 똑같이 따라하고 내가 매번 짓는 표정을 얼마간 똑같이 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짓는 표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일어나는 마음들과 내뱉는 말들은 또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분명하게 어딘가에서 출발했을 텐데 익숙해진 많은 것들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만 같다. 세상의 많은 원래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다.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습관처럼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다음 날 이른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늦은 밤에 퇴근하는 나를 집까지 무심히 데려다주고 가는 사람.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말의 말미에 자주 등장하는 원래 그렇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몰랐던 세상으로 함께 가보자고 손을 이끌 수 없을 것 같아서, 0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보자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시무룩해졌다. 그랬던 내가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매트 위에서 원래 못하는 것들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고 있었다. 원래 약한 곳과 원래 어려운 것,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약한 구석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약한 곳은 어쩌면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곳일 뿐인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다시 오래 바라보려면 문득 어느 날 무척 강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계속 세심하게 돌보았던 신체의 어느 구석은 나중에는 가장 튼튼한 곳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반대로 가장 자신하던 곳이 아픈 날도 있다. 그러면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소홀했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잘 살피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원래부터 강하다는 생각이나 원래부터 약하다는 생각은 그래서 꽤 위험하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천천히 나아가야만 하는 어떤 섬세함과 선을 긋고 선 밖에 서서 갈지 말지 내내 고민하는 것은 둘 다 느려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 시작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풍경은 우리에게 어떤 바탕을 만들어준다. 그 바탕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커다란 벽이 되어 우리들을 우물 안에 가두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부터 그랬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않도록 지금을 그냥 지금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어떤 이름표도 달고 있지 않은 몸을 낯설게 만나고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오해도 없이 겸손하게 현재를
매번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타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기도 하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 여전히 모른다. 그래서 기대되는 날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본다.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이 오면 어깨도 골반도 쉽게 뻐근해져서 자주 해야 하는 동작들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나 겨울은 지나간다. 끝없이 겨울일 것 같지만 봄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좋다고 더 앞당기거나 싫다고 더 미뤄둘 수도 없다.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알면 그냥 겨울답게 지내면 된다. 겨울을 미워하거나 겨울에서 잠시 도망쳐도 결국에는 기운을 뺀 나만 손해였다는 걸 알게 된다.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나무는 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이 불면 잎을 떨구고 계절이 바뀌면 다시 새 잎을 낸다. 어쩌면 나무는 두려워도 별 수 없이 온몸으로 계절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일찌감치 깨달았는지 모른다. 그렇다. 두려워도 어쩔 수 없다. 자연은 그런 것이다. 사전에서 자연을 찾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는 말을 만나게 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것은 힘을 내어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자연의 큰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변하는 몸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 같은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자연스럽다는 말의 자연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연과 같은 한자를 쓴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것은 애쓰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 억지로 꾸미지 않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싶다. 나이가 드는 모습이 몸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다. 살아가며 담아온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난다. 오래 거기에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무늬가 되어 깊게 새겨지고 몸과 마음의 모습이 변해가는 동안 나이테처럼 쌓여간다. 붙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면 손끝만 하얗게 질릴 뿐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자연스러운 말을 하고 싶다. 웃음이 나오는 날에는 웃음을 섞어 말하고 도무지 웃을 수 없는 날에는 그냥 웃음기를 뺀 얼굴로 응시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서먹해서 웃고 상대가 불편할까봐 웃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나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자꾸만 웃었다. 웃고 싶지 않은 날에 애써 웃음을 짜내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부는 눈물로 찰랑인다. 웃음이라는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가면 속 얼굴에는 어둠이 깊어진다. 지난 여름에는 처음으로 내 얼굴과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무표정한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는데 그 순간 문득 그 얼굴 역시 나인데 그 얼굴은 한 번도 나에게 사랑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표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아니었던 것이지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쩌면 가장 꾸밈 없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웃는 모습 사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을 자주 지었던 것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지닌 나를 내가 인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웃음기를 거둔 나도 웃고 있는 나도 모두 자연스럽게 보이는 방법은 그 순간 모든 것에 꾸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하루를 살아본다. 수련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기면 모르는 내가 거기에 있다.
온통 집중해서 입을 삐쭉 모아 내밀고 있거나 너무 심각해 보여서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요가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일에는 영 서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프레임에 담기는 일은 소원하다. 두려워하고 어색해하는 나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겠다고 이제야 마음이 이야기한다. 겨울 같은 나와 여름 같은 나는 내 안에 함께 있으니 겨울은 겨울답게 만나면 된다. 그런 나도 그렇지 못한 나도 모두 계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것. 두려워도 별 수 없으니 두려운 날에는 두려워할 것. 웃어지지 않는 날에는 웃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 것. 이루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할 것.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머무는 장소에 존재하기 위해 섬세하게 시간을 쌓을 것.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마를 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다. 아주 가끔 마침 초록불이 켜지는 때에 횡단보도 앞에 서면 운 좋게도 멈추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게 되지만 대부분은 왜인지 빨간불에 서게 된다.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일 텐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10번 중에 7번쯤은 빨간불에 그 앞에 선 것 같다. 별 수 없이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래 지나지 않아 초록불이 켜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 크게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볼 수 있다. 요가 동작을 하면서 3분, 5분 멈춰있는 날에는 매번 같은 때에 숨을 참거나 숨을 고르면서 시간을 확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 수련하며 문득 그것을 알게 되고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기분이었다. 요시노 히로시라는 작가가 쓴 동사 부딪히다라는 시를 읽고 있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자신과 부딪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상에 내미는 거친 호의로 여기며 출퇴근을 한다는 말에 감명받아 이 시를 썼다고 한다. 시인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체를 피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겼다는 내용이다. 읽으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았다. 막대기로 톡톡톡 두들기며 걷는 동안 무언가에 부딪힐 때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안도하게 될까? 걷다가 벽을 만나면 그래, 이쯤에 벽이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 짐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만히 눈앞에 그려본다. 알 수 없는 것을 열심히 떠올려보는 동안 그렇다면 매번 이쯤에서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아는 일과 매번 이쯤에서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일. 매번 그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잠시 기다리거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떤 마음 하나와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날에는 10중8구 지고 만다. 이기자 생각하면 이기고야 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기자 외치는 순간 그 구호에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어도 사람이어도 다른 무엇이어도 이기려는 마음 같은 것은 별로 갖지 않고 살아왔다. 경쟁사회에서 참 생존하기 어려운 생명체이지만 이기지 않고도 지지 않는 방법을 고심하며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것을 하겠다 같은 문장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된다. 이기자라는 마음에 올라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집까지 10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의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켜져 버렸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오늘도 잘 살아내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서운한 마음은 영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을 감각할 수 있고 잘 살아 있으니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 앞에서 움직임의 어려움에 대한 한탄은 안 해도 괜찮은 것들 중 하나이다. 아, 힘들어.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 같은 것들을 느낄 때면 요즘 나는 가만히 속으로 생각한다. 아, 지금 2분쯤 지났나 보군. 지나가는 길 곳곳에 있는 벽이나 모퉁이를 확인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가늠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 그 동작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아주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것도 모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사라지리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 크게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찾아온 마음들을 바라본다. 슈퍼마켓에서 언니가 양파링을 집는 날에는 나도 양파링을 집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언니가 고르는 것이라면 뭐든 제일 좋아 보여서 그럼 나도 그거 할래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언니는 귀찮아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런 나를 내버려 두었는데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간 날만큼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언니 옷을 탐내면서 중요한 날이면 항상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 이상하게도 언니가 입었을 때에는 그렇게 예쁘던 옷들이 내가 입으면 예쁘지 않았다. 우리 언니는 굉장히 미인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늘 과체중에 얼굴에는 여드름이 났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서 까무잡잡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속상한 일이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못생긴 외모에 대한 고민이 꽤 컸다. 예쁘다거나 아름답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스스로 거울을 봐도 너 참 예쁘다 같은 말은 나오지 않아서 그 예쁜 옷들이 내가 입어서 이렇게 별로인가 보다 생각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어울리는 나는 옷을 몰래 훔쳐 입거나 빌려 입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이일까 하고 한숨 지었다. 20대 중반부터 직접 옷을 고르고 사 입으면서 그제야 발견한 사실. 그동안 나에게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어울렸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백화점보다 다른 곳에 많았다. 시장에서 한 벌에 1,000원이나 3,000원, 아주 비싸게는 7,000원 하는 옷들이 내 몸에 잘 맞았다. 엉덩이가 커서인지 동양 여자를 위해 만든 기성복보다 키 작은 서양 여자를 위한 옷들과 오래전에 유행했던 빈티지 옷들이 처음부터 내 옷인 것처럼 잘 맞기도 했다. 한국의 백화점에서 내게 맞는 옷을 찾고 있었으니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기 어려웠다는 걸 그쯤에 알게 되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본다. 사람들이 짓는 표정을 본다.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울리는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빛나는 한때를 내 눈에 담는다. 내가 나누는 요가 수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 연령대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가를 한다. 10대의 여자와 60대의 남자는 다른 동작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눈앞에 누군가를 흉내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낸다. 그럴 때면 그에게서 아주 밝고 커다란 빛이 퍼져나오는 것 같다. 제일 어려운 동작을 가볍게 해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마음을 다해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좋다. 우리들은 같아지려고 요가원에 온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함께 움직이다 보면 모두 같은 동작을 비슷한 형태로 해내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인데 각각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걸까? 10대에 어울리는 옷과 20대에 어울리는 옷은 다르다. 계절마다도 그렇다.
봄에 입으면 봄이 묻어나는 옷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 옷은 잠시 넣어두고 싶어진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동작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여러 번의 수련을 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시간이 들고 마음이 쓰이는 일이다. 인정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 찾아줄 수 없다. 내가 시간을 쌓으면서 살펴봐야 가장 적절한 것을 찾게 된다. 찾았다고 끝도 아니다. 계절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다른 옷이 어울리는 것처럼 요가 동작들도 수련이 거듭되고 계절이 달라지고 가끔 쉬다가 만나면 그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그날 다시 찾아봐야 한다. 가장 자연스럽게 빛나는 순간은 현재의 나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이어갈 때이다. 지나간 계절을 아쉬워하지 않고 지금 찾아온 계절을 밝힌다. 매트 위에서도 동작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삶에 찾아온 일들도 그렇게 만나고 싶다. 첫 카메라에 필름을 끼웠던 기억은 16살 때이다. 2월에 태어나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벽돌처럼 두껍고 묵직한 자동 카메라였는데 기종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순간을 골라 찰나의 셔터를 누르고 스스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아올 수 있는 내 카메라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했다. 슈퍼에서 필름을 사서 까만 카메라 덮개를 톡하고 연다. 펼쳐진 필름의 끝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 끼우고 첫 부분을 걸고 나서 탈칵 닫으면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친구들을 교정에 있던 정자로 불러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비 내리는 날에 빗물이 고인 바닥을 찍기도 했다. 사진기의 뷰파인더를 오른쪽 눈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 이상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것이 좋았다. 분명 매일 만나는 친구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리는 대단하지 않은 비였는데 카메라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세계가 끝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 사진기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느껴졌던 흑백 필름을 급식비를 모아서 샀다. 제일 자주 만나던 풍경부터 찍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주 마주쳤지만 유심히 본 적 없는 것들을 찍었다. 가만가만 한 곳에 오래 눈을 두는 버릇은 그 시절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래 바라보면 모든 순간에 빛이 있었고 또 모든 순간에 어둠이 있었다. 둘 다 아름다웠다. 오래 눈을 두고 있으면 가끔 어둠이 사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빛이 일어나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었다. 매트 위에서 의도를 세운다. 세워둔 대로 노력해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날에는 어떤 변화의 의도에 밖에서 찾아온다. 내가 세운 의도에만 온통 마음을 두고 있다가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때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도에 밖에 있는 것을 환영하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만 무언가는 그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의도의 바깥에 있다고 거절해 보아도 그 모든 풍경은 이미 내부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거절은 다시 뾰족한 알을 세우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거절이 거절당한다. 그렇게 거절이 이쪽과 저쪽으로 거절당하며 오고 가는 동안에도 인생은 흘러간다.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거절하느라 소비되고 나면 눈을 감아도 감지 않은 것 같고 눈을 뜨고 있어도 뜨지 않은 것 같다. 일단 일어났다면 환영해본다. 잘 찾아왔어. 인사도 나누고 손도 잡아보고 깊게 끌어안으며 온기를 나눠보기도 한다. 의도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깊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생각보다 거절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일을 땔감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불을 피우는 사람의 몫이다.
일어난 것과 사라진 것 모두를 공근하게 머금는다. 모두 나의 연료가 될 테고 내부에 더 뜨끈한 열을 채우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뷰파인더를 눈 가까이 가져오는 순간 나를 둘러싼 삶이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의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요가 매트 위에서 요가라는 뷰파인더로 다시 바라본다. 빛이 드는 일도 어둠이 내리는 일도 모두가 조화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사라질 것이 사라졌다. 내가 일으킨 것과 일어난 일 모두를, 내가 없앤 것과 사라진 것 모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걸음을 놓는다. 순간을 응시하고 가볍게 나아간다. 유독 가누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금세 일으켜지지 않을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오래 올려다보다가 알게 되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차가운 돌멩이 같아서 서둘러 내려놓고 싶었던 감정을 손에 꼭 쥐고 마음의 가장자리를 서성이는 동안 서늘했던 표면에 온기가 돌고 뾰족한 모서리는 둥글고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오래전의 돌멩이와는 온도도 모양새도 달라진 그것을 들고 이번에는 마음의 중심으로 용기 내어 들어갑니다. 어느덧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야 알아본 것인지, 이제야 빛이 생겨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기울어진 희망을 갖곤 했어요. 그늘진 마음을 경계하는 일로는 찾아오지 않는 빛을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그늘 아래의 시원함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니 해가 뜨고 어둠이 내리고 비가 오다가 그치고 가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계절처럼 시시로 찾아오는 어려운 마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덕분에 귀한 것을 알아보았고 그로 인해서 배운 세계 없이는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늘진 마음과 잘 지내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시도와 연습을 글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암을 알아보는 순간 어떤 서사가 완성됩니다. 내부의 빛도 어둠도, 기쁨과 불안, 만족과 슬픔, 행복과 화까지도 모두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선 알아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감정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올라온 감정에는 제각각 이유가 있을 테고 이유를 헤아리며 품에 안아주면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감정들 덕분에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쓸모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쓸모,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아름다움. 알아보아서 생겨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 온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간의 곁을 지나며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을 어렵지 않은 시간에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합하는 기합과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고요한 시간을 계절처럼 지나보내며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 새로운 물건들을 사들이며 공간을 채우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오래 사용해서 시간이 입혀진 소중한 물건들 중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어
공간을 가볍게 하는 일.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과 몸과 마음에서 힘을 빼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다.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힘을 가득 채운 노래보다 듣기 좋은 노래는 밀물과 썰물이 다녀가는 것처럼 힘을 넣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하는 누군가의 연주나 음성, 꽤나 긴 변주곡 같은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다짐을 하고 좋은 경험을 내부에 들이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추억도 결심도 채우기만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아주 무거운 가방을 맨 것처럼 어깨가 무거워진다.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은 당신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못했던 것은 어린 날의 나. 시작은 함께여도 끝은 각각 맞이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그 봄을 잊지 못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랜 시간 마음을 붙잡고는 생각했다. 놓지 않고 있으면 분명 만나게 될 거야.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결국에는 만나게 되리라 믿었지만 우리들은 끝끝내 만나지 못했고 놓지 않고 1년을 그리고 2년을 이후 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만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렇다. 붙잡고 걷는 일은 과거의 시간을 모두 등에 지고 걸음을 놓는 일과 같아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조차도 물을 잔뜩 머금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친구들은 이제 마음을 멈추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누구도 나 대신 그를 도와줄 수는 없었다. 붙잡는 일은 혹여 고마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놓는 일은 내가 나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관계나 일 혹은 마음을 붙드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으쌰, 으쌰. 구호를 외쳐주기도 하고 누군가 건넨 응원의 말로 마음에 힘이 생기기도 한다.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힘을 빼는 일은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다. 갖고 있는 것 중 불필요한 것을 골라내어 내려두고 가볍게 걷도록 도와주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요가 동작도 마찬가지다. 더 안전하게 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설명하려 해도 도무지 너무 부족하다. 어디에 힘을 빼야 하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빼는지는 각자의 방법이 있을 뿐이라서 그곳에 힘을 어떻게 빼면 좋을지 스스로 잘 결정하세요라는 말만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숨을 쉬는 일, 힘을 써서 만드는 동작들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힘을 놓아야 나를 찾아오는 동작들이 있다. 둘 모두를 경험해 보아야만 진심으로 그렇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를 놓아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되었다. 그를 놓고 나면 어떤 시절 하나가 지나가 버릴 것만 같다는 두려움에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이제 놓았구나 알게 되었고 실제로 한 시절이 지나가 있었다. 기다렸을 뿐인데 놓아졌다. 그러니 아주 고마운 것 중 제일 앞에는 늘 시간이 있다.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놓을 수 없는 사람이나 힘, 마음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놓게 된다. 불필요한 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필요한 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서둘러 놓고 싶은 마음 탓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놓는 일은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가방이 가벼우면 조금 더 명랑하게 먼 길도 노래 부르며 걸을 수 있다. 가끔 무거워졌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가벼워지면서 긴 변주곡을 듣기 좋게 만들어간다. 학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할 때였다.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학생들을 나를 따라서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어디에 가요를 배운 다음 날이면 학생들은 나에게 선생님 어디에 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 즐거운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만큼 책임감을 느꼈다. 누군가 학생에게 너의 한국어가 왜 그러냐 물으면 학생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한국어는 원래 그런 것인데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았을까?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안 언젠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놀랍도록 똑같이 따라하고 내가 매번 짓는 표정을 얼마간 똑같이 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내가 짓는 표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일어나는 마음들과 내뱉는 말들은 또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분명하게 어딘가에서 출발했을 텐데 익숙해진 많은 것들을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만 같다. 세상의 많은 원래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다.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습관처럼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해서였다. 그는 자신이 다음 날 이른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늦은 밤에 퇴근하는 나를 집까지 무심히 데려다주고 가는 사람.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말의 말미에 자주 등장하는 원래 그렇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몰랐던 세상으로 함께 가보자고 손을 이끌 수 없을 것 같아서 0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보자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시무룩해졌다. 그랬던 내가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매트 위에서 원래 못하는 것들에 대해 자꾸만 생각하고 있었다. 원래 약한 곳과 원래 어려운 것.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약한 구석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약한 곳은 어쩌면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곳일 뿐인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다시 오래 바라보려면 문득 어느 날 무척 강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계속 세심하게 돌보았던 신체의 어느 구석은 나중에는 가장 튼튼한 곳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반대로 가장 자신하던 곳이 아픈 날도 있다. 그러면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소홀했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잘 살피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원래부터 강하다는 생각이나 원래부터 약하다는 생각은 그래서 꽤 위험하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천천히 나아가야만 하는 어떤 섬세함과 선을 긋고 선 밖에 서서 갈지 말지 내내 고민하는 것은 둘 다 느려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 시작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풍경은 우리에게 어떤 바탕을 만들어준다. 그 바탕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커다란 벽이 되어 우리들을 우물 안에 가두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부터 그랬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않도록 지금을 그냥 지금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어떤 이름표도 달고 있지 않은 몸을 낯설게 만나고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오해도 없이 겸손하게 현재를 매번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타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기도 하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 여전히 모른다. 그래서 기대되는 날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본다.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이 오면 어깨도 골반도 쉽게 뻐근해져서 자주 해야 하는 동작들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나 겨울은 지나간다. 끝없이 겨울일 것 같지만 봄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좋다고 더 앞당기거나 싫다고 더 미뤄둘 수도 없다.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알면 그냥 겨울답게 지내면 된다. 겨울을 미워하거나 겨울에서 잠시 도망쳐도 결국에는 기운을 뺀 나만 손해였다는 걸 알게 된다.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나무는 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이 불면 잎을 떨구고 계절이 바뀌면 다시 새 잎을 낸다. 어쩌면 나무는 두려워도 별 수 없이 온몸으로 계절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일찌감치 깨달았는지 모른다. 그렇다. 두려워도 어쩔 수 없다. 자연은 그런 것이다. 사전에서 자연을 찾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는 말을 만나게 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것은 힘을 내어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자연의 큰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변하는 몸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 같은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자연스럽다는 말의 자연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연과 같은 한자를 쓴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것은 애쓰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 억지로 꾸미지 않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싶다. 나이가 드는 모습이 몸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다. 살아가며 담아온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난다. 오래 거기에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무늬가 되어 깊게 새겨지고 몸과 마음의 모습이 변해가는 동안 나이테처럼 쌓여간다. 붙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면 손끝만 하얗게 질릴 뿐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자연스러운 말을 하고 싶다. 웃음이 나오는 날에는 웃음을 섞어 말하고 도무지 웃을 수 없는 날에는 그냥 웃음기를 뺀 얼굴로 응시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서먹해서 웃고 상대가 불편할까봐 웃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나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자꾸만 웃었다. 웃고 싶지 않은 날에 애써 웃음을 짜내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부는 눈물로 찰랑인다. 웃음이라는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가면 속 얼굴에는 어둠이 깊어진다. 지난 여름에는 처음으로 내 얼굴과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무표정한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는데 그 순간 문득 그 얼굴 역시 나인데 그 얼굴은 한 번도 나에게 사랑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표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아니었던 것이지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쩌면 가장 꾸밈없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웃는 모습 사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을 자주 지었던 것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지닌 나를 내가 인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웃음기를 거둔 나도 웃고 있는 나도 모두 자연스럽게 보이는 방법은 그 순간 모든 것에 꾸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하루를 살아본다. 수련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기면 모르는 내가 거기에 있다. 온통 집중해서 입을 삐쭉 모아 내밀고 있거나 너무 심각해 보여서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요가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 일에는 영 서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프레임에 담기는 일은 소원하다. 두려워하고 어색해하는 나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겠다고 이제야 마음이 이야기한다. 겨울 같은 나와 여름 같은 나는 내 안에 함께 있으니 겨울은 겨울답게 만나면 된다. 그런 나도 그렇지 못한 나도 모두 계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것. 두려워도 별 수 없으니 두려운 날에는 두려워할 것. 웃어지지 않는 날에는 웃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 것. 이루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할 것.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머무는 장소에 존재하기 위해
섬세하게 시간을 쌓을 것.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마를 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다. 아주 가끔 마침 초록불이 켜지는 때에 횡단보도 앞에 서면 운 좋게도 멈추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게 되지만 대부분은 왜인지 빨간불에 서게 된다.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일 텐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10번 중에 7번쯤은 빨간불에 그 앞에 선 것 같다. 별 수 없이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래 지나지 않아 초록불이 켜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 크게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볼 수 있다. 요가 동작을 하면서 3분, 5분 멈춰 있는 날에는 매번 같은 때에 숨을 참거나 숨을 고르면서 시간을 확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 수련하며 문득 그것을 알게 되고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기분이었다. 요시노 히로시라는 작가가 쓴 동사, 부딪히다라는 시를 읽고 있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자신과 부딪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상에 내미는 거친 호의로 여기며 출퇴근을 한다는 말에 감명받아 이 시를 썼다고 한다. 시인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물체를 피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겼다는 내용이다. 읽으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았다. 막대기로 톡톡톡 두들기며 걷는 동안 무언가에 부딪힐 때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안도하게 될까? 걷다가 벽을 만나면 그래, 이쯤에 벽이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 짐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만히 눈앞에 그려본다. 알 수 없는 것을 열심히 떠올려보는 동안 그렇다면 매번 이쯤에서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아는 일과 매번 이쯤에서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일. 매번 그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잠시 기다리거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떤 마음 하나와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날에는 10중 8구 지고 만다. 이기자 생각하면 이기고야 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기자 외치는 순간 그 구호에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어도 사람이어도 다른 무엇이어도 이기려는 마음 같은 것은 별로 갖지 않고 살아왔다. 경쟁사회에서 참 생존하기 어려운 생명체이지만 이기지 않고도 지지 않는 방법을 고심하며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것을 하겠다 같은 문장은 나에게서 아주 멀리 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된다. 이기자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집까지 10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의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켜져 버렸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오늘도 잘 살아내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서운한 마음은 영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을 감각할 수 있고 잘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 앞에서 움직임의 어려움에 대한 한탄은 안 해도 괜찮은 것들 중 하나이다. 아, 힘들어.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 같은 것들을 느낄 때면 요즘 나는 가만히 속으로 생각한다. 아, 지금 2분쯤 지났나 보군. 지나가는 길 곳곳에 있는 벽이나 모퉁이를 확인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가늠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 그 동작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아주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것도 모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사라지리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 크게 좌절하지 않고 의연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찾아온 마음들을 바라본다.
슈퍼마켓에서 언니가 양파링을 집는 날에는 나도 양파링을 집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언니가 고르는 것이라면 뭐든 제일 좋아 보여서 그럼 나도 그거 할래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언니는 귀찮아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런 나를 내버려 두었는데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간 날만큼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언니 옷을 탐내면서 중요한 날이면 항상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 이상하게도 언니가 입었을 때에는 그렇게 예쁘던 옷들이 내가 입으면 예쁘지 않았다. 우리 언니는 굉장히 미인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늘 과체중에 얼굴에는 여드름이 났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서 까무잡잡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속상한 일이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못생긴 외모에 대한 고민이 꽤 컸다. 예쁘다거나 아름답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스스로 거울을 봐도 너 참 예쁘다 같은 말은 나오지 않아서 그 예쁜 옷들이 내가 입어서 이렇게 별로인가 보다 생각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어울리는 나는 옷을 몰래 훔쳐 입거나 빌려 입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이일까 하고 한숨 지었다. 20대 중반부터 직접 옷을 고르고 사 입으면서 그제야 발견한 사실. 그동안 나에게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어울렸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백화점보다 다른 곳에 많았다. 시장에서 한 벌에 1,000원이나 3,000원, 아주 비싸게는 7,000원 하는 옷들이 내 몸에 잘 맞았다. 엉덩이가 커서인지 동양 여자를 위해 만든 기성복보다 키 작은 서양 여자를 위한 옷들과 오래전에 유행했던 빈티지 옷들이 처음부터 내 옷인 것처럼 잘 맞기도 했다. 한국의 백화점에서 내게 맞는 옷을 찾고 있었으니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기 어려웠다는 걸 그쯤에 알게 되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본다. 사람들이 짓는 표정을 본다.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울리는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빛나는 한때를 내 눈에 담는다. 내가 나누는 요가 수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 연령대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가를 한다. 10대의 여자와 60대의 남자는 다른 동작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눈앞에 누군가를 흉내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낸다. 그럴 때면 그에게서 아주 밝고 커다란 빛이 퍼져나오는 것 같다. 제일 어려운 동작을 가볍게 해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마음을 다해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좋다. 우리들은 같아지려고 요가원에 온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함께 움직이다 보면 모두 같은 동작을 비슷한 형태로 해내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인데 각각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걸까? 10대에 어울리는 옷과 20대에 어울리는 옷은 다르다. 계절마다도 그렇다. 봄에 입으면 봄이 묻어나는 옷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겨울이 지나면 겨울 옷은 잠시 넣어두고 싶어진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동작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여러 번의 수련을 하면서 찾아가야 하는 시간이 들고 마음이 쓰이는 일이다. 인정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 찾아줄 수 없다. 내가 시간을 쌓으면서 살펴봐야 가장 적절한 것을 찾게 된다. 찾았다고 끝도 아니다. 계절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다른 옷이 어울리는 것처럼 요가 동작들도 수련이 거듭되고 계절이 달라지고 가끔 쉬다가 만나면 그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그날 다시 찾아봐야 한다. 가장 자연스럽게 빛나는 순간은 현재의 나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이어갈 때이다. 지나간 계절을 아쉬워하지 않고 지금 찾아온 계절을 밝힌다. 매트 위에서도 동작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삶에 찾아온 일들도 그렇게 만나고 싶다.
첫 카메라에 필름을 끼웠던 기억은 16살 때이다. 2월에 태어나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벽돌처럼 두껍고 묵직한 자동 카메라였는데 기종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순간을 골라 찰나의 셔터를 누르고 스스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아올 수 있는 내 카메라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했다. 슈퍼에서 필름을 사서 까만 카메라 덮개를 톡하고 연다. 펼쳐진 필름의 끝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 끼우고 첫 부분을 걸고 나서 탈칵 닫으면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친구들을 교정에 있던 정자로 불러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비 내리는 날에 빗물이 고인 바닥을 찍기도 했다. 사진기의 뷰파인더를 오른쪽 눈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 이상하게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것이 좋았다. 분명 매일 만나는 친구이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리는 대단하지 않은 비였는데 카메라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세계가 끝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 사진기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느껴졌던 흑백 필름을 급식비를 모아서 샀다. 제일 자주 만나던 풍경부터 찍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주 마주쳤지만 유심히 본 적 없는 것들을 찍었다. 가만가만 한 곳에 오래 눈을 두는 버릇은 그 시절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래 바라보면 모든 순간에 빛이 있었고 또 모든 순간에 어둠이 있었다. 둘 다 아름다웠다. 오래 눈을 두고 있으면 가끔 어둠이 사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빛이 일어나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었다. 매트 위에서 의도를 세운다. 세워둔 대로 노력해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날에는 어떤 변화의 의도에 밖에서 찾아온다. 내가 세운 의도에만 온통 마음을 두고 있다가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때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도의 밖에 있는 것을 환영하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만 무언가는 그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의도의 바깥에 있다고 거절해 보아도 그 모든 풍경은 이미 내부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거절은 다시 뾰족한 알을 세우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거절이 거절당한다. 그렇게 거절이 이쪽과 저쪽으로 거절당하며 오고 가는 동안에도 인생은 흘러간다.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거절하느라 소비되고 나면 눈을 감아도 감지 않은 것 같고 눈을 뜨고 있어도 뜨지 않은 것 같다. 일단 일어났다면 환영해본다. 잘 찾아왔어. 인사도 나누고 손도 잡아보고 깊게 끌어안으며 온기를 나눠보기도 한다. 의도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깊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떤 생각보다 거절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일을 땔감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불을 피우는 사람의 몫이다. 일어난 것과 사라진 것 모두를 공근하게 머금는다. 모두 나의 연료가 될 테고 내부에 더 뜨끈한 열을 채우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뷰파인더를 눈 가까이 가져오는 순간 나를 둘러싼 삶이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의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요가 매트 위에서 요가라는 뷰파인더로 다시 바라본다. 빛이 드는 일도 어둠이 내리는 일도 모두가 조화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사라질 것이 사라졌다. 내가 일으킨 것과 일어난 일 모두를, 내가 없앤 것과 사라진 것 모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걸음을 놓는다. 순간을 응시하고 가볍게 나아간다.